그럼 얘 글자 하나가 악으로도 됐다가 락으로도 됐다가 요로도 됐다가 글자가 세 글자로도 나왔죠. 이런 것들. 또는 또 여러분들 알아요. 또 하나 어떤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청와대 보면은 이제 뭐 춘추관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옆에 계신 분이 되게 정정해 보여. 그래서 누구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야. 야 인사해. 그러잖아. 근데 되게 젊어 보이셔. 야 아버님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춘추. 그러면 춘추는 원래 봄춘자 좀 써볼까요? 봄춘자에다가 가을 추자인데 봄춘자에다가 가을 추자인데 아니 봄 가을은 어디로 갔고 이건 본 뜻이에요. 지금 하나는 지금 우리 정부 청와대 안에 있는 춘추관 그건 역사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는 역사로도 쓰이고 또는 야 아버님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 그래요? 그랬더니 또 나이로도 쓰이고 나이가 쓰이니까 또 시간의 연속이니까 세월로도 쓰이고 이렇게 뜻이 다변화되고 있죠. 이렇게 한번 굴러가지고 그죠? 뜻이 변해버린 거 그런 것들을 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주는 또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얘는 아주 시험 문제는 100%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험이 얘는. 그리고 이제 그럼 뭐 개수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이것만 한 수십 개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유식해 보입니다. 전주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뜻이 이제 여러 개가 있다는 거. 그건 이제 용례가 나왔을 때 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육서에서 4번까지는 조자 원리라고 그랬어요. 1번 상형, 그죠?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다. 두 번째 지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문자를 문자화, 기호화 시켰다. 상하, 중 이런 것들, 좌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의 문자다. 문자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문자를 이루는데 두 개 이상이 만나서 정정합니다. 두 개 이상이 만나서 하나의 문자를 만드는데 그 하나의 문자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발음이 확 바뀌는 거. 일거와 월이 만나서 밝을 명자로 바뀌고, 그죠? 이런 거. 나무목과 나무목이 만나서 숲을 님자로 바뀌고 이렇게 발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다음에 형성자는 하나는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소리를 나타내는데 소리가 똑같을 수도 있고 소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형성자는 다시 한번 해드릴게. 똑같은 거 아까는 좀 비슷한 것만 나왔는데 형성자에서는 그 공이다 할 때 이것도 공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조공이라는 말 들어봤죠? 조공을 바칠 때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바쳐야 되죠. 그럼 소리가 이거예요. 공. 이건 똑같죠. 아까는 강할 때는 좀 달랐지만 같은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요 조개패가 들어가면요 화패라든가 귀한 물건을 뜻해요. 앞으로 무조건 한자에서 요 조개패가 나오면 화패 또는 귀한 물건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물건을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바칠 공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소리를, 얘는 뜻을, 형성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1, 2, 3, 4번을 조자 원리. 두 번째 5번 전주는 운영 원리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글자가 뜻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뜻이 변했어. 어떻게? 춘추가 원래는 봄, 가을인데 나이로, 세월로, 역사로 또는 1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음악할 때 악자 하나가 즐거울 낙자로 또 좋아할 요자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 이제 그거 해가지고 그럼 여섯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가 그럼 뭐냐면 그 가차라는 건데 가짜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볼 때 가짜가 요게 거짓 가짜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거짓 가짜로 많이 배웠는데 요거 잠깐 여기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이런 왜 거짓 가짜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거짓 가짜로 쓰인 게 아니고 빌려올 가짜입니다. 빌 가짜.
빌다 하면 손으로 이렇게 싹싹 빈다 그런 게 아니고 빌려온다 가짜입니다. 이것도 빌려온다 차자고 빌가 빌차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가차인데 요게 이제 전주고 요게 이제 가차입니다. 근데 어떤 거를 빌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아니 선생님 제가 배울 때는 거짓가로 배웠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많은 글자를 배우다 보니까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인 거를 대표로 해서 글자 하나를 하나의 뜻으로 국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 훈음이라 그래. 근데 그게 꼭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글자를 이제 먼저 익숙하게 익히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는 그러면 거짓 가짜로 하면 말이 안 돼요. 예, 빌려온 게 거짓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자성어를 공부하든 한자를 공부할 때 조어를 해봤는데 대표 훈음으로 말을 했는데 말이 좀 이상해. 그러면 그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뜻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돼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보통 아무리 짧아도 서너 개에서 20개까지 쭉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저 밑에 내려가면 거기에 딱 맞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빌가, 빌려올까, 빌려올 차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빌려올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뭐 고사성어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호가 호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호가 호위. 뭐냐? 첫 번째 호는 여우 호자야. 두 번째 호는 빌려올 가짜야. 그러면 그렇죠. 세 번째 호는 첫 번째 호는 여우 호자, 두 번째는 빌려올 가짜 이거예요. 세 번째 호는 호랑이 호자. 그다음에 호가 호위. 네 번째 위는 위엄 또는 위력의 위자입니다. 그 뭐냐? 호가 여우가 빌려왔어요. 호위 호랑이의 힘을 이런 뜻이야. 그죠? 무슨 말이냐? 이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그 산에서 행세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여우가 가짜예요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걸 빌려올 가짜다. 그러니까 얘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알아두셔야 될 거. 첫 번째 거짓 가짜도 맞다. 두 번째 빌려올 가짜도 맞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뜻도 좀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걸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빌려올 가짜. 가차가 있어요. 그럼 가차가 뭐냐 하면 제가 YCN 방송에서 한번 강의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외국의 이제 지명이나 또는 인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어야 될 때 그 말을 적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뭐 혹시 요거 이제 기억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파리죠, 파리. 예. 이제 이렇게 쓰면 다 알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쓰면 뭐 안 된다는 둥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렇게 좀 알고 뭐 우리 글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둥 막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옛날 100년 전 막 그 전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거예요. 발음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파리인데요. 파리 알았어. 그럼 파리를 만들어 보지. 그래서 파리를 만든 거예요. 아, 그냥 뜻은 있습니까? 없죠. 뜻은 없어요.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이게 꼬리 파자거든요. 꼬리 파자에다가 마을 리자인데 그러면 꼬리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얘의 발음되는 부분을 적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파리.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들. 그러니까 외국의 지명이나 인명이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발음이나 문자를 우리말로 그냥 의미 없이 적어야만 될 때 그럴 때 쓰는 문자를 빌려와서 쓴다 해서 가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원리 조자 원리와 좀 요 5번 전주와 가차는 운용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어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요
육서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육서법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강의 노노에 앞서서 저가 이거를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노는 여기서 제 강의를 들으시든 또는 또 뭐 안 들으시든 간에 노노를 많이 읽으신 분도 있고 또는 또 저랑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지금 누가 제 방송을 듣는지는 저는 사실은 모르는데 노노는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저하고 같이 해석을 해서 넘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글자를 토대로 해서 한자를 쉽게 좀 배워보자라는 이 강의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그 한자를 쉽게 전달해 보려고 하니까 한자를 쉽게 전달하려는 그 바탕에는 이러한 육서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서법이 있으니 육서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본 다음에 그러고서 논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길 바라고 나중에 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육서법에는 4가지의 조자 원리와 2가지의 운영 원리가 있는데 4가지의 조자 원리는 첫째, 모양을 따라서 만든 상형,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지사, 그다음에 2개 이상의 글자가 모여서 전혀 다른 발음으로 표현되는 회의, 2개 이상의 글자가 모여서 하나는 뜻을 암시하고 하나는 발음을 나타내는 형성, 여기까지가 조자 원리. 2개의 운영 원리. 5번째 전주, 이것은 한 글자가 여러 개의 글자로 발음으로 되는 겁니다. 한 글자가 여러 개의 발음 또는 여러 개의 뜻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을 굴러서 뜻이 바뀌었어요. 굴러서 소리가 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주, 수레가 바퀴가 돈다고 그랬어요. 바퀴가 굴렀어요. 그러나 발음은 여기 있어. 그래서 전주, 그다음에 외국말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우리가 가장 쉬운 글자를 가지고 외국 발음을 그냥 갖다 만들었어요. 그것이 가차. 그 대표적인 게 파리.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육서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논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논어를 이제 1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지금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이제 논할론자에다 말씀어다 해서 논어입니다. 그래서 논어가 제1편 학이 이렇게 나왔어요. 총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학이편 중에서 1편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논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그걸 이제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논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공자님은 아니고 공자의 제자들이 이제 그 공자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것은 이제 그분에게서 이제 예를 들면 요즘 뭐 어록이니 또는 말씀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 부분들 또는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만드는 부분이 논어입니다. 이제 우리 유교 경전에서는 이제 뭐 사서오경이다 그래가지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동양 서적으로서는 이제 바이블이다. 이제 그래서 논어를 좀 기본적으로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이편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이제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왈,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 유붕, 자원방래, 불역, 락호, 인부지, 이, 불온, 불역, 군자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위에 부분을 갖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왈 그랬을 때 이 자라는 것을 이제 쓸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 자자가 이제 뭐 아들 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은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이제 아들 자가 되는 거고, 이 자는 군자 이렇게 하듯이 그 어떤 분에 대한 그
경칭으로 쓰는 겁니다. 경칭으로 쓰는데 특히 학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자자를 붙일 때에는 그 학문의 일가를 이루었다. 그래서 일가를 이루었다 해서 일가를 이루었다는 게 뭐냐면 많은 제자들이 그 학문을 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한테는 경칭으로 자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서 보면 그럼 왜 공자라고 해야지 왜 그냥 자라고 했을까? 그게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잠깐 한 번만 볼까요? 저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은 유자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는 자왈, 뒷부분에서는 유자왈 그랬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가시면 왜냐하면 자왈 그러면 논어에서는 공자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략됐다고 보시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또 나옵니까? 그렇죠, 나오죠. 그럼 그분들은 생략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공자님만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왈 그랬습니다. 그럼 왈자다 이제 왈자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는 논어를 배우면서 지금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고 밑에 뜻은 이제 배우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건 하나의 도구 수단이고 우리는 이 논어라는 글을 통해서 한자를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확장해 보자고요. 그러면 저기 보시면 자왈은 이제 자는 이제 설명이 끝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넓으면 왈자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날일자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슴녹자예요. 이게 가죽빗자. 여기서는 비로 읽어요. 가죽빗자. 사슴 가죽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녹비의 가로왈이다 이렇게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사슴 가죽에다가 날일자를 써놓고 쫙 늘리면 옆으로 늘리면 가로왈이 되고 아래로 늘리면 날일자가 돼요. 그래서 녹비의 가로왈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왈자 뭐 이런 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날일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기 다 어떤 때는 좀 약간 난처할 때가 있는데 가로왈자는 옆으로 좀 뚱뚱하고 날일자는 좀 홀쭉합니다. 그래서 그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간단하게 이제 자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글자를 보시고 두 번째 이제 하기 시습지 그랬어요. 근데 하기 시습지는 그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울 요 하기 시습지부터 이제 그 인부지 불원여기 이 부분이 논어 한 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걸 설명할 때에는 글자를 설명하든 뭐를 설명하든 좀 천천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학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배울 학자죠. 예. 그럼 배울 학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학상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를 이렇게 도와준다, 이게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배울 학자죠. 그러면 이 학위 시습지 부력 여러만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해당되는 글자 그 교학상장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교학상장이다.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가르치고 배우고 그죠? 가르치고 배우고 한 50대 50으로 볼까요? 그랬더니 서로 가르친 자나 배우는 자나 서로 장자가 여기서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전주입니다. 전주. 우리가 이걸 길장자로 배웠죠? 아까 육수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주 길장자인데 얘가 들어가면 장유유서 할 때는 어른장자로 바뀌죠? 여기서는 길도록 자라도록 도와준다 해서 도울장자로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섬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이렇게 자라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논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휘를
글자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이가 나왔어요. 학이. 요거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전을 찾아보면 말이 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말을 잇는다 뭐냐면 말이 쭉 나오다가 그걸 또 이어서 또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 이을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걸 우리는 뭐냐면 문법 시간에 옛날에 배울 때는 순접이다 이렇게 해요. 순접. 아, 그냥 앞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또 그냥 비슷한 말이 또 뒤에 나온다. 그럴 때는 순접이라 그래요. 그런데 얘가 생기긴 똑같이 생겼는데 아주 상반되게 그러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얘가 요 두 가지 뜻만 있느냐? 아니요, 또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말 이을리다 해서 어조사로 쓰일 때에는 말을 돕는 품사를 어조사라고 합니다. 말을 돕는 품사. 그래서 어조사로 쓰일 때에는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해석했을 때 그리고가 편하면 그리고로 되는 거고 내용이 확 반대로 되면 그러나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석될지 한번 주목해서 지켜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학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때때로 시자를 가로로 묶으시고 보시면 습자가 나왔죠. 글자가 습자가 나왔는데 습자에서 익힐 습자네. 그러면 학하고 습하고 붙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십시오. 학하고 습자가 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럼 학습이 되죠. 이제 익숙한 글자가 나오죠. 아,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학습이니 뭐 교육 학습이니 학습이라는 말이 논어 제1장에서 나오는구나.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학문, 학습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학습이. 그런데 지금 학이 시습지에서 이제 학습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자가 아까 나왔다 그랬죠? 이제 시자 여기서 이제 시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 시자를 가지고 이제 글자가 얼마만큼 확장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편안히 이제 잠깐 좀 이제 편안히 하시고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 몇 글자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글자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 글자가 있었어요. 이 글자가 첫째는 사로도 쓰입니다. 사. 절사자죠. 절사자. 예. 절사자로 쓰이는데 이 글자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나오는데 여기다가 절사자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사람 인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모실 시자로도 바뀝니다. 모실 시자. 그 다음에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이제 부딪힌다, 대립됐다, 대치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대치한다. 대치 정국이다. 그죠? 서로 팽팽히 맞서는 정치의 국면이다. 그런 얘기할 때. 그럴 때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하면은 이거는 언덕을 마주 대하고 옛날에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언덕 치자다 할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사가 날일자를 붙였으니 떼시자가 되기도 하고 사에다가 사람 인변을 붙이니까 모실시자로 되기도 하고 사에다가 맷산자를 앞에다 붙이니 언덕치자도 되네요. 그죠? 또 있어? 그럼 또 있습니까? 또 있죠. 물론 또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붙여볼까요? 두 개를 붙여. 두 개를 붙이니까 이게 기다릴 때자가 또 되는 거야. 이게 기다릴 대자가 되는 거야. 두 개를 갖다 붙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있